9천이 넘었다고 환호하기에는 채팅창이 슬퍼요, 너무 슬픈데요. 물렸어요, 네. 울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 시장 많은 정도가 제가 잠깐 봤는데 대부분 네. 계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시장 총평으로 일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일단은 만약에 전자닉스만 보유하셔서 행복하신 분들도 있겠죠. 꽤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지금 채팅창 쓰고 계실까? 관심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전자만 있어도 괴롭다고 하십니다. 이제. 전자만 있으시면은 그래도 하이닉스 없다. 그래서 이렇게 괴롭다는 물도 있습니다. 그건 솔직히 좀 오바고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그냥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몇 배 이상, 그리고 사실 이전에 코스닥과 코스피가 소외될 때, 코스피 오르면 코스피 소외될 때 느낌과는 다소 달랐어요. 네. 오늘은. 그 이유가 왜냐면 요 최근 4거래일 동안에 나름 희망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거는 줬다가 뺐을 때. 오늘은 그리고 어제 뭐 케빈호씨 뭐 처음에 등판도 했었었고 그래요. 금리 요만큼 매파적인 스탠스 보이는 것 같은데 아침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코스닥이 약할 수도 있겠다. 뭐 금리 인상 12월에 할 수도 있든지 없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했지만 근데 이렇게 땡기는데 나머지 다 패버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오늘은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좀 뭐라 그럴까요? 방송할 때 그럴싸한 날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날과 오늘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포장하기엔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말이.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냥 팬 거예요. 패고 바꾼 그러니까요. 거예요. 패고 바꾼 거. 예. 그래서 이제 이사님 말씀하시니까 채팅창에서 레인보우님도 아 이사님 진짜 괴로워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정말 슬픕니다 뭐 이런 말씀. 그만큼 지금 좀 9천이 넘었는데, 네, 세상에. 9천이 넘었는데도 체감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장이다, 슬픈 장이다라는 건데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코스닥 도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매매하는데 이것도 손절하고 저것도 손절하고 막 그러면서 이것도 아닌가 봐 아닌가 봐 그런데 계좌는 신고가가 돼 있어요. 왜 이럴까요? 하이닉스 많다는 그 자랑을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아예 그 트레이딩 계좌입니다. 트레이딩 계좌. 네. 네. 거기도 담겨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됐고 지금 아닙니다. 그냥 따라 한번 해봤습니다. 예. 2주 만에 뵙더니 우리 위원님께서 좀 적응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약간. 드립을 훅 티키타카 들어갈 잘 되셨잖아요. 예, 조금 이따 이제 드립 훅 들어갈 때 이제 오늘 너무 괴로운 분들이 많으셔갖고. 근데 약간 딱 그것 정리하고 말씀. 있습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는 쉽게 안 깨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잠깐 깨졌었어요. 이 3포인트 정도는 그냥 봐주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잘 안 밀릴 것 같고 네. 코스닥이 올라갈 조건 일단은 뭐 무슨 다른 거 뭐 정책이 어쩌고 이런 것 간에 딱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일단 시장의 지수가 5%씩 5% 갑자기 확 올라가야 됩니다. 코스닥 지수가 조가가 고가식으로 그리고 딱 양대 땡겨주고. 장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갭상승 나와야 돼요. 갭상승 나오고 잠깐 쉬었다가 또 땡깁니다. 이거 한 2, 3일 정도 나오게 되면 진짜 코스닥 갑니다. 그때는. 근데 그게 뭐 기폭제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누가 땡기고 가느냐, 뭘 갖고 올라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있어야겠죠. 네. 그거 없이 그러면 뭐 2차 전지가 됐다 그러면 수준 막 큰 거 나왔을 거고요. 두루룩 나오는 걸 거고 아니면 뭐 바이오가 됐다 그러면 뭐 바이오 USA니 뭐든 간에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얘도 하고 얘도 뭐 한다며 그런 정도들 그렇게 해서 강력한 모습들 나오든가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은 뭐 재평가 이러면서 뭐 나름대로 그냥 쭉쭉 움직이는 이거보다 싸요. 그래도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는 아직 할만합니다. 다들. 싸요. 예. 미국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거긴 또 빠지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해서 나오게 되면 분위기 반전은 그런 힘의 강한 흐름들이 나와야 저희 심리를 딱 끊습니다. 코스닥 안 돼. 이런 심리를 딱 끊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게 되면은 죄송하지만 지금 같은 현상 쏠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시장의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쏠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이사님께도 이어서 바로 같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채팅창을 보면 꽃쌤님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주도주들 사면 그럼 안 될까요? 지원 아빠님은 삼전 닉스 사야지. 뭐 또 258님은
그냥 다른 주식 손절하고 삼릭만 들고 가도 오히려 손절한 금액보다 더 이득이겠습니다. 에휴 뭐 이제 이렇게 한숨 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쏠릴지 아닐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소외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선택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지금의 쏠림장 앞으로도 계속될지 여기에 대한 좋은 말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물어보셨으면은 순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겠고 오늘 쏠림 첫날이니까는 여기서 내일부터 다시 손담매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오늘이 가장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날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쏠림이 오늘 첫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한 4일 쉬다가 조금 더 갈 수 있다 봅니다.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우리 투자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거는 이거예요. 영업점의 경험상 지금은 영업점 떠난 지 한 3주 됐는데 경험상 요럴 때 손님들이 내 계좌 이렇게 수익 안 나? 다 바꿔! 라고 하는 적이 몇 번씩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직원들은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리죠. 말리다가 내 말이 안 먹힐 때 바꿔드립니다. 왜냐하면 3일 정도 우기다가 바꿔드리는 거죠. 2, 3일 정도. 그때 고점은 나왔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 바꾼 거에 대한 거를 후회했던 적이 항상 많았었습니다. 지금이 그 같은 경우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사실. 모르고 예전에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소위 지금은 경우가 다른 게 밸류 때문에 가는 거고요. 그리고 밸류가 되는데 지금은 레버리지 ETF라는 수급까지 양 날개를 달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끝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소통을 잘 안 하는데 주위에 좀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더니 참다 그냥 5천만 원 하시면 5천만 원 다 하이닉스. 아, 그러니까 저희가 내내 비중, 포트폴리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그냥 몰빵이에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매매 들어가신 분들은 왜 참다 들어갔습니까? 이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빠졌을 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포트를 남겨놔야 내가 지금처럼 높게 들어가서 이게 높은지 낮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높잖아요. 높게 들어갔을 때 조금 쉴 때 버틸 수 있는데 다 들어갔다면 못 버팁니다. 이틀만 옆으로 기어도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길 때 또 뭐 AI 버블론, 뭐 금리 인상, 또 빠질 때도 갖은 얘기로 투자자분들을 현혹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많이 올라온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포트를 남겨놓자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버틸 수 있는 포트 남겨놓고 갑자기 정리하고 지금 시점에 반도체 투탑 들어가는 건 아니다. 저는 라는 못합니다. 말씀이신 거죠. 김돌림도 갈수록 변동성 심해질 거고 못 사시는 분들 저는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표님은 저 이제 다 정리하고 반도체 투탑 들어갈래요. 이런 분들께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항상 말씀해 주실까요? 항상 해주신 얘기 있었는데 없으면 그래도 꼭 하셔야 된다고. 그 의견 안 바꾸셨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3달 동안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저도 알죠. 예. 아직까지 그러면 액션을 못 하셨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신 거고 믿음 사망 사망이 아니죠. 또 새로운 시청자님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네네. 예.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똑같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그냥 물리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게 마음이 더 편하실 이걸 거예요. 다 정리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따로 챙겨놓은 현금에서 조금 들어가는 거죠. 조금 있으면 다행이죠. 지금 다 물탔는데 빠질 때마다 지금. 그러면 조금만 정리.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저히 이쪽은 없고 이쪽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죽겠다. 그러시면은 30%나 절반 그냥 딱 잘라서 그다음에 들어가서 나 이거 사면 내가 사면 물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세요. 잘 안 물릴 겁니다. 의외로. 근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보세요. 근데 항상 순서가 먼저 있거든요. 주도적 강하고 쏠림 강할 때는 그걸 어떻게든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야지. 그지? 예 그걸 갖고 쓴 다음에 나머지를 보셔야 돼요. 이 얘기도 또 진짜 오랫동안 하시니까 전 매주 뵈니까 좀 그쵸. 뭐. 예. 그러고 새로 오신 분도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걸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도 제일 센 게 뭔지 아세요? 제 눈에는 소부장입니다. 이게 더 매매할 게 더 많아요. 이게 얘기가 잘해주신 게 원래 그랬었거든요. 네. 오늘이나 요 며칠 흔들릴 때 소부장이까지 무너지면서 닉스전자가 돼버리니까 네. 믿음이 더 약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조금만 순환매 돌리려고 한다 그러면 먼저 일어날 쪽은 소부장일 것 같고 네. 게다가 또 지금 바이오 쪽도 그래도 나 살아 있어라고 하는 대장주들은 버티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A, B, C, D, 네. N, D 0.2% 올랐더라고요. 뭐 그게 어딥니까? 어제 그렇게 3% 넘게 빠졌는데. 예. 그러니까 다른 쪽들은 다 초토화예요.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형만 믿어. 일단 내가 다 방어하고 있을게 하다가 조금만 기회 온다 그러면 먼저 바이오가 튄다 그러면 잘 버틴 게 튀겠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버티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쪽을 좀 추려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랐으니까 에이 지금은 약한 게 돌아가는 건 저항 때 들어오면 다 두드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이 어떻게든 고개 들고 좀 움직일 때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한정돼서 순환매의 특징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맞지. 근데 이것도 세팅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좌가 안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요즘 보니까 포모 말고 조모가 있다면서 조모. 그건 뭐예요? 조이 오브 미싱 아웃. 야, 이게 뭐 무슨 나만 소외된 거를 즐기라고요. 네. 이제 하도 해탈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이 1,400개씩 빠지면 다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때서 나는 삶의 경지와 해탈을 느끼면서 예, 그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만의 스타일을 가겠다. 그래서 나는 주도주 없어도 조금만 지나면은 내 계좌는 돌아올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과 사랑과 행복으로 계좌를 이렇게 보듬어 준다고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3일 못 갑니다. 그런 거. 맞아. 그것도 하면은 조이요? 예. LI 조이가 아니고 LI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서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저는 대답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쫙 서 있는데 들어가면은 물릴 거 각오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세팅해놓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산 게 물렸다. 그럼 뭐 삼성전자 하이스가 좀 다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에이 이거 사고 이거 정리해서 이거 들어갈 용기가 생깁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냥 저라면 그게 그나마 살아가는 생존하는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 지금 1, 2부 이제 하면서 특히 2부에서 상무님이 외국인의 중요성, 환율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우리 주식에서도 항상 외국인 좀 많이 기다리게 되잖아요. 외국인 그래도 매수세로 들어왔고 특히 어떤 상황에서 왔는지 보면 달러 인덱스가 강세고 원달러 환율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들어와 준 거예요. 이런 수급 동향은 좀 어떻게 보이셨어요? 저 오늘 수급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1조 2천억인가 팔다가 한 2시부터 점심 먹고 이제 왔더니 얘네들도 오후 힘차렸는지 들어서. 그러면 밑에서 판 것부터 오늘 산 거 합치면 3조예요. 뭐 이렇게 매매하지? 근데 아침에 봤을 때 아침 11시 기준으로 삼성전자 4천원, 하이닉스 4천원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샀어요. 네, 몇 천억씩 샀어요. 네. 그것도. 그러면은 팔던 거 2배로 사게 된 거죠. 그럼 하루 만에 그 코스피 시가총액 1, 2위짜리 종목을 보는 뷰가 그렇게 바뀌어요. 뷰가 바뀌었다기보단 수급 여건이 바뀐 거고 아마도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종전 MOU 한다 그래서 바뀌었다 이거 아닌 것 같고요. 아침에도 MOU는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들도 지들이래요. 죄송합니다. 그들도 뭔가 하나가 건드려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숏을 하다가 더 이상 숏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감을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프로그램 때리다가 근데 또 선물은 또 고점대로 또 1조 이상 판 거고요. 네. 사실 이런 거를 제가 최근에 잘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수급과 내일 수급이 규정 질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연속성이 있어야지 얘기를 좀 드리는데 3일 사다 팔고 뭐 이틀 사다 뭐 갑자기 오늘도 팔다 사고 사다 팔고 이러면은 사실 이런 수급을 보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제 기준에 봤을 때는 그냥 시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대표님한테 여쭤봤던 것처럼 소부장마저 지금 요즘 형편없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의견은 어때요? 왜냐면 오늘 코스닥 관련된 그 이슈를 2개나 갖고 오셨는데 그래도 아까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소부장이 그래도 가장 가까워 보이긴 하잖아요. 그거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나마 이제 소부장 쪽에서 오늘 플러스 난 게 뭐 한두 개 정도 있는 거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제 코스닥이 약했는데 어제 요 며칠 때 약했는데 약한 게 다른 종목 바이오라든지 잊혀짐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맞아요. 소부장이 많이 빠져서 코스닥이 약해 보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틀 동안 역시 반도체 업황이 좋아라고 믿어서
어닉 IPS든 테스든 뭐 이렇게 강한 것들이 있잖아요. 코미코든 들고 있으신 분들은 손절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커서 그래. 커서 변동성이. 그러느니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거 안에 저는 전자닉스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자닉스를 안 하고 소부장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매매 입장에서는 변동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변동성이 전자닉스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소부장을 할 이유가 저도 소부장 엄청 좋아합니다. 참고로 소부장만 했었으니까 예전에는 또 작년까지는 저희 소부장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 코스닥은 희망이 없다는 뜻. 코스닥에서 그러면 순환매가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 외에서 찾아야 되는. 소부장만 여쭤보셨으니까. 그러면 예. 코스닥이 좋다, 기다릴 수 있다는 거는 오히려 소부장이 아닌 코스닥이 더 좋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저희가?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가 적어도 와, 바닥을 얘기할 때는 뭐 딴 거 뭐 어떻게 알아요? 밸류에이션 뭐 코스닥 어떻게 얘기해요? 얘기하면 혼나지 맨날. 댓글도 요즘 이제 댓글도 혼내시더라고요 이제. 아직도 그러고 있냐 이러시면서. 근데 그럼 이 4일 동안의 움직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사실 항상 그렇다는 보장 없는데 제 기준에서 바닥은요 탈탈 털려야지 바닥입니다. 근데 탈탈 털린 건 맞아요. 신용장고 보셨잖아요. 이렇게 웃긴 거. 이게 신용장고를 보는 느낌도 굉장히 웃긴 게 저희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용장고 털려야지 지수 바닥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신용이 늘어난다고 강하대요. 이거 굉장히 웃긴 거 아니에요? 강하기 때문에 신용이 늘어나는 거래요. 그때는 작년까지 어땠습니까?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신용 늘어나면.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솔직히. 근데 제가 여태 경험했던 거는 그러니까 지금 거래 없잖아요. 빠지는 종목도. 그냥 지지기 때문에 바뀌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매수 하나도 없고 짜증나서 던지니까 줄줄 새는 거죠. 근데 그런 현상들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데 우리 대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등이 나오려면 대장주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장주가 오늘 알테랑 D&D 안 빠졌잖아요. 3% 빠지면서. 바이오에서. 바이오가 무조건 반등 나오는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누구는 얘네들 반등 나오면 아까 5% 얘기했잖아요. 저도 5% 생각하거든요. 5% 뜬다 하면은 다 달려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의 코스닥을 보셨던 분들은 지금 의견들 자체가 제가 간만에 좀 강하게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의견 자체가 여긴 안 되고 여긴 되고 이거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안 되고 여기 되고가 무조건이라 정답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엑세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무조건 되고, 네, 무조건 되고 무조건 안 되고. 코스닥을 팔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코스닥 지수가 전자닉스보다 밸류에이션 약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코스닥 안에 좋은 기업들은 많잖아요. 무조건 팔아야 될 때 내가 가진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판단을 해보셔야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판단 없이 그냥 다 지지는 이런 거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코스닥 할 거면은 소부장에서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바이오나 이렇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게 시장의 질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저는 그래요. 요 며칠 장을 봤을 때는 차라리 전자닉스가 좋아 보여요. 소부장보다는. 왜냐하면 적어도 마음은 편하잖아요. 적어도 전자닉스는 올라오는 거. 저희가 영업점에서 상담을 할 때 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전자닉스 물렸다고 상담 오면은 저희 웃어요. 예전에도 기다리세요. 솔직히 다른 B라는 작은 종목, C라는 테마주가 왔을 때 이것을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것을 뭐 어떤 뉴스 플로어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상담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자닉스 아직도 편하죠. 밸류 싸고. 그런데 경계해야 될 건 쏠리는 건 맞다 지금. ETF 때문에 쏠리던 오늘 하이닉스가 점심 먹고 올라오는데 제가 들어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5천만 원 포트면 5천만 원 몰빵. 신용 쓰고 있었으면 신용 다 이걸 제가 4건 5건 이상 들었어요.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저랑 친하신 분들, 직접 매매하신 분들. 근데 그거는 위험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좋긴 좋으나 그 안에서 잘 찾아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신용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코스닥이 신용 털려가지고 저기까지 빠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날린 다음에 다시 코스닥으로
못한데요. 그럴 여력들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코스닥에 신용 쓸 정도면은 다 좀 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분들마저 다 날아간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다시 복구해서 다시 이 종목 내가 세팅해가지고 또 들어가겠어.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신용 돌아서야 움직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코스닥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본격적인 매매는 신용과 같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아직 심리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마상 당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많죠. 이번에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장이 너무 좋은데 내가 빠지니까 마상을 더블로 맞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정리를 이쯤에서 한번 하고 네? 또 질문. 제가 보기엔 업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업종은 사실은 반도체랑 몇 개 빼고 다 빠진 거라서 시장만 보고 하시면 그래도 어떨까요? 마련해 오신 요건, 자료가 네. 있으니까 가볍게 하시죠. 위클리 리포트인 줄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시작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FOMC 회의 결과가 매파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둘기도 보이던데.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다 어제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렇죠. 비둘기도 옆에 계시고 매도 같이 계셨는데 뭐 하나 떨쳐버리시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레딧 같은 데에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반은 스페이스X, 반은 반도체 이쪽들 AI 하드웨어 쪽들 얘기가 거의 격돌하고 있답니다. 근데 결론은 시장 분위기 보세요. 결론은 어느 쪽으로 막 움직이는지 그쪽도 이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일본도 신고가예요. 네, 그래서 탄력 봤는데 일본도 아시죠? 이제 키옥시아가 시총 1위. 네, 무라타 오늘 17% 올라가고 우리만 이런 거 아니에요. 글로벌 증시가 다 그렇게 갑니다. 근데 거기다가 쏠림이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마시고 시장 흐름들도 같이 한번 보세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외국인의 기습 매수 전환. 저희가 원고 쓸 때만 하더라도 매도였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환됐다.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지금 시장에서 왜 외국인들이 돌아왔느냐라고 보게 되면 저는 요거 같아요. 유가. 네.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드렸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그 봉쇄만 끝나면 중동에서는 이제 쏟아부을 거다. 원유를. 왜냐면 지금 그동안에 한 3개월 동안 지금 못 나가서 재정이 엉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뭐 하냐면 UAE에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로 배 안 보내겠다. 차라리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그들은 그게 목숨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IAEA에서는 내년에 원유 공급 과잉 얘기 나옵니다. 그럴 정도라고 보게 되면 이게 정신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럼 유가가 생각보다 만약에 빠르게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금리 상승 얘기 나오죠. 쑥 들어가겠죠 또. 그거에 대한 전초전 모습들이 지금 약간 글로벌 시장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아직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데 그거 이제 앞으로 체크해야 될 요인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기습 매수 전환이요. 생각해 보니까 아까 이사님께 여쭤봤는데 대표님께 못 여쭤봐서. 알아서 했어요. 셀프 발언. 네. 근데 이사님이 아까 수급보다는 시세다 이러셨잖아요. 여기에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수급을 무조건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시세가 더 중요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시세가 먼저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봤더니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매수 들어온 거는 저 입장에서는 얼마나 약간 좀 우리 조롱 좀 해드릴까요? 예. 그렇게 싸게 팔아놓으시고 이 자리에서 사신다고요? 아이고 브라보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처음에는 첫날은 그런가 긴가민가인데 첫날 딱 사기 시작한 때가 언젠가요? 우리 이제 사인 MOU는 합의인지 모르겠. 근데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MOU가 있어요? 그런? MOU 있죠. 양해각서 할 땐 있죠. 아니, 그게 기업 쪽에 쓰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게? 보통 이제 네. 정상회담 할 때 무슨 투자 같은 거 협약 때 보통 많이 쓰죠. 했던 많이 것 쓰죠. 같아요. 네. 그런 거다 처음 들어서 그게 뭐유? 그랬더니 저는 전자서명한다는 게 제일 특이하더라고요. 전 그거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거 해킹할 전자서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사인 좀 보고 싶어요. 해킹해서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고무렵쯤부터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봐서 그러면 퍼즐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유가 그러니까 레벨이 있었잖아요. 100달러, 90달러, 100달러 있다가 그게 한 단계 레벨 다운 고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움직이지 않나 싶어서 제 마음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갖고 오신 주제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요거 오늘 참 그 기억나시나요? 우리
단톡방에 놀러 왔던 건데 모 영화의 그 장면을 가지고 담뱃불 붙여보라고 하니까 옛날에 하던 김판호. 닉스 아니다라는 게 있어서 시가총액으로만 보면 물론 삼성전자는 우선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고려해야 되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보면 이 격차가 이제 10%가 잘 안 나더라고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의 변경은 사실 엄청나게 큰일이고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한전 1위일 때에서 삼성전자 1위로 바뀌면서 택 회사 나라가 된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의견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두 분 중에 먼저 얘기하셔도 누구나 먼저 하셔도 돼요. 일단 오늘로서 가시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진짜로. 어제까지는 안 쳐다보다가 네. 오늘 보니까는 2,100조, 1,900조 이렇게 되니까는 그리고 이게 사실 중간에 삼성전자가 급등하기 전에는 한 100조 정도밖에 차이 안 났었어요. 그때 전자 막판에 떠서 이렇게 된 거긴 한데. 점심 한 1시 정도 네, 때는 네. 얼마 차이 더 안 났었고요. 네. 솔직히 처음 봤기 때문에 1위가 바뀔 거라는 순간은 이게 지금 조만간 될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다 할지언정 사실 이들의 쏠림과 이들의 반도체 업종이 좋은 거가 가기 때문에 한동안은 대주대 가능은 크다 봅니다. 만약에 바뀌면 지금도 삼성전자에 비해서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이 월등히 좋은 건 맞잖아요. 둘 다 좋지만 훨씬 좋잖아요. SK하이닉스로 더 쏠릴 거다라는 생각도 하는 분도 있거든요. 가능성 높습니다. 그건 1등이니까 ETF 추정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쏠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점은 쏠림이 반대로 됐을 때 최근에 요즘 보시면 감마스키즈인가 그게 2배를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진짜. 와. 처음 들어봐요. 그냥 아는 척 하는 건데 저도 어제 빠지면 2배 팔아야 되고 오르면 2배 사야 된다 이거 네. 아닙니까 편하게. 그럼 이게 반대로 됐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 왜냐면 이게 일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수급 쪽으로 한번 뒤엉켜가지고 미국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거 물량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요. 뭐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건 흥분되고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닉스 투자자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주식이 시총 1위가 돼서 뭐 수익이 뭐 20% 30% 아닐 거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50% 이상부터 시작을 하실 텐데 최근에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좋긴 좋은데 저는 이제 항상 그 뒤를 생각을 하니까 반대로 빠질 때 얼만큼 크게 빠질지 그 물량을 과연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부터 좀 걱정이 되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인데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처음 왔을 때부터 삼성전자가 1위였기 때문에 근데 대표님은 왠지 한전 1위였을 때 주식 하셨을까 싶어서 그건 아니시죠? 갑자기 너무 멀리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이진우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제가 그거는? 무슨 이진우 소장님이신 죄송합니다. 예, 혹해서 어때?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들어왔을 때 삼성전자가 1등했어요. 왜 이러세요? 예. 죄송합니다. 한 1년 반 전 정도였었는데 모 프로에서 저는 하이닉스가 총 1, 2 역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욕을 달려가지고 그래서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와서 생각나네요. 근데 이게 그러면 하이닉스랑 스퀘어랑 합치고 또 우선주랑 삼성전자랑 합치게 되면 폭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임박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 27년 만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패시브와 함께 나오는 변화 그러면 바뀔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주주가치 환원에 대해서 먼저 좀 강하게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은 예정된 건 하이닉스가 좀 더 높다 보니까 그러고 또 전자도 원래 프리캐시플로우 절반 하기로 한 게 네. 옛날에 해놓은 게 있어. 그게 올라가면 엄청날 건데 그건 왜 사람들이 안 쳐줄까요? 자꾸 얘기 나오는 게 네. 그 인센티브 관련된 내용들이 확정이 안 됐다 뭐 이런 것들 또 내년 그게 있어야 프리캐시플로우가 정해지니까. 네, 그 내년에 가게 되면 또 주주분들이 또 소송 걸었다면서요. 소송 건다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동의가 있어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겠다. 주주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FCF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소송에서 이기면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트집 잡게 되면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근데 만약에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뭐 레버리지 때문에 만약에 망해서 만약에 훅 밀린다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이 반등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팔아서 일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또 힘듭니다. 가장 코스닥이 살 조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보합이나 아니면 강보합에서 못 가는 상태에서 이게 움직여야지. 이거 만약에 빠져버리면 그냥 지금이 기회다. 이거 빠지고 일로 들어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조건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일 때마다 시장의 관심과 그리고 또 시장의 자금들은 계속 휙휙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이 상황 쪽에서 그러면은 선행 PR 이제 7배 넘어가 가지고 약간 뭔가 얘가 고점이니까 강하게 한번 밀어버리자라고 나올 수가 누가 총대를 맬까요? 이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고객도 관계되는 게 총대를 누가 매야 되잖아요. 네. 정부 정책이 혹시 총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이 나오면 총대가 되죠? 진흥책인데 사실 지금 뭔가 뭐 근데 저는 대칭적으로 나눠서 1부, 2부 이런 거는 이거는 맥힐까 싶어요. 이건 무조건 안 먹히죠. 이거. 네. 이거는 그 오히려 일부에 들어간 종목에 대해서만 뭔가 이제 보호 장치가 있는 것 같고 네. 어차피 지금 문제는 일부에 들어갈 종목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밑에 있는 3부 있는 종목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니까. 저희 3부예요. 네? 저희 3부예요. 전 지금 1, 2, 3.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우리 좋다. 위원님. 이어가 아, 주세요. 좋다. 아, 좋다. 이어가 주세요, 이사님. 이게 하이닉스 보유자의 개그고요. 네.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아닙니다. 아무튼 그 때문에 그런 뭐 1부, 2부 나누는 것 때문에 죄송한데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총대가 될 수는 없는 네. 거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성장펀드가 어떤 식으로 가시적으로 배분하고 혹은 2차도 한다고 하던데 아직은 계획이 안 나왔잖아요.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또 가시적으로 보이는 기간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나와야겠죠. 사실 그때 국민성장펀드 완판됐다고 하는 순간 5% 떴는데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런 뭔가가 하나라도 좀 나와야지 모르겠죠. 근데 그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6월 18일 현재 임박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보다 코스피 코스닥 계열이 더 늘어나 있잖아요. 맞아요. 거의 역대급인 것 같은데 ADR 지표도 빼고요. 그냥 벌어진 정도로만 봤을 때도 역대급인데 너무나도 이런 취급을 받는 거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안에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저는 그 시기를 좀 타진해 봐도 그냥 솔직하게 그냥 영업점 형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지져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도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을 거다. 아니면 어떤 정책이 나와야 효과가 있을 거다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살 놈은 살고 네, 안 될 죄송합니다. 살 부는 사시고. 예, 살 부는 살 그러면 살 사람은 산다는 이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살 기업은 살리고 살 기업. 네, 안 되는 쪽들은 솔직히 지금 아시잖아요. 코스닥의 가장 큰 원인. 네, 그냥 좀비 기업처럼 붙어 있어서 실적도 안 나고 그런데 어떻게든 그냥 거래량 하루에 1000주 되는 회사들. 이거는 있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떨어뜨리게 되면 저는 차라리 이거 승급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종목이 1,600개인데 70개 너무 적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조정이 되겠죠. 네, 단독 보도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그러면 그러니까 2부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일부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서도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좋아지는 거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라도 좀 안 될 건 정리해서 가는 과정들이 마음 아프고 진짜 야, 내 종목 저기 들어갔는데 저 죽겠네라고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단이 잘못된 거라고 보고 아유 내가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동인이 되는 거죠. 그럼 자금이 움직입니다. 그것도 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정부가 정책 쓰는 거 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중요합니다. 돈이 직접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즉 그러면 이게 돈이 정부 돈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유도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갔나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보다 할 수 있는 유관 자금의 돈들 그냥 그렇게 둥그스럽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못하게 되면 ETF가 일본이 주식시장을 살릴 때 그랬지 않습니까? 직접 샀죠. 네, 중앙은행이 ETF를 삽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의도가 하겠다 그러면 세수도 지금 엄청나게 세수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자금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지금은 충분히 또 그것까지도 활용해서 혹시나 약간 물꼬를 쳐주게 되면 정책과 돈 들어온다 그러면 움직여요 시장이. 근데 그게 나올 수 있을 것인지가 이제 앞으로 하반기 관건인데 그게 뭐 7월 달에 이제 코스닥 개장 30주년 이런 쪽에서 보여줘야겠죠 조금. 네. 기대하시나요? 아까 이사님은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기대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 이슈를 주제를 뭘 할지 열심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아까 이제 반도체 투탑을 만약에 저 이거 다 빼고 가고 싶어요 할 때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아까 그걸 보시고도 또 하시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중간에 들어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다른 아이디 같은데 제 생각엔 나오는 내용이 그래도 저 이거 다 정리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하고 갔더니 결국에는 그거 반도체 투탑만 오르고 저 나머지 잘 안 됐어요. 라는 이야기가 계속 올라와서 그래도 지금 주요 이슈 중에 대표님이 가져오신 게 테크가 주도주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JP모건에서 또 밝힌 의견에 대한 내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살짝 좀 정리해주고 넘어가시죠. 네, 일단 JP모건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일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따른 신흥시장 투자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관심이 높았다고 봐야겠죠. 악재로서의 역할, 악재나 이제 저거만 좀 어떻게 되면이라고 받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으로 소외됐던 신흥시장에 대한 트레이딩이 복귀할 수 있으나 핵심 스토리는 IT 중심의 집중화 현상 유지를 전망. 무슨 얘기일까요? 네. 지금 다 이게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일본까지도 포함되고 대만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그들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쪽에서 목표치는 뭐 올라가는 건 뭐 그렇다고 하고 있고 게다가 한국과 대만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쪽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테크와 비테크 간의 성과 격차는 지속될 것.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더 외국인들이 사면서 강화되는 거죠. 지금 쏠림이. 그런 쪽인 것 같고 일단 뭐 나머지 국가들도 원유 수입국 입장 쪽에서는 안도렐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데 JP모건은 내년까지 가게 되면 한 25%더 빠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 브렌트유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돼서 원유 수입국들이 선전을 할 것이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대만이 이끄는 테크 섹터의 성과를 능가하기 어렵다. 결론은 이거 보란 얘기예요. 한국하고 대만이 왜 AI 하드웨어 시에 이렇게 시대에 강력하게 움직이는지 거기에 다른 이런 리스크가 감소되는 것까지도 빗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로 나오는 거고 네. 그러면 압축되는 거죠. 점점 더 그런 쪽으로 보는 것 같고 그래서 HBM이 메모리 사업으로 뭐 블라블라 이거 다 아는 것 같고 근데 중국은 테크 및 일부 산업재까지 연결을 좀 더 시킵니다. 왜냐면 이번 호르무즈 개방을 통해서 이제 약간 산업재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석유화학 쪽들도 이번에 정제 마진과 함께 이게 확 벌려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원유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갭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초기에는 실적이 되게 좋아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속적이지 않을 것 같다 보니까 거기서 또 빠져버려요. 와, 한국은 되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기대감보다 2분기 들어가면 실적이 계속 좋을까?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들이죠. 그런 쪽이고 나머지들 쪽도 유가 하락의 직접 수혜가 남아공인데 뭐 그냥 그렇다. 터키가 최대 수혜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남미도 원유 100% 수입국인데 구리 가격 상승 수혜까지 받지만 뭐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단기 보수적 부접근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저걸 제가 쭉 읽었거든요. 네, 한국 대만 빼고 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거는. 결론은 그렇죠. 저널리스트가 저렇게 썼다는 얘기는. 네. 나머지도 쭉 보시게 되면 다 그래요. 그래서 섹터별 추천도 그냥 처음부터 나온 게 IT입니다. 에너지나 금융, 소재까지는 들어오는데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쪽으로 에너지를 댄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금융 쪽도 지금 금리 인상기란 이런 뉘앙스 나오는데 KB금융 왜 그래요? 네, 은행주도 가다가 빠집니다. 다 이런 쪽인 것 같고 언더웨이트 그러니까 지금 조심해라.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이런 쪽으로 나옵니다. 바이오 쪽들도 그들은 별로 그렇게 썩 안 좋게 보네요. 그런데 일단 테크 섹터는 우려감.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은 최고 수준인데 갑작스러운 조정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러면 또 사라. 당연한 말을 하네. 또 사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없으면 지금이라도 사서 그렇죠. 만약에 물릴 각오하고 사라. 근데 진짜 물린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우리 모건 형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그쪽에서 통상압력 관련된 쪽들은 아직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좀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옛날에 했던 얘기 똑같다 보니까 그냥 그런 정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 이사님한테는 다음 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있어요. 근데 마이크론은 왜 실적 발표를 빨리 하냐면
이게 3, 4, 5월이거든요. 얘네는. 그래서 먼저 하는데 보통 지금까지 작년 한 여름부터 있었던 이 사이클을 보면 항상 마이크론이 뭔가를 해주고 그거보다 더 강한 실적을 7월, 그러니까 월 초에 전자가 내고 이게 모멘텀이 됐었잖아요. 항상. 이번 사이클은 어떻게 예상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거랑 딱 연결이 되니까. 마이크론 발표하기 전에 어제도 미국 자료 보니까 목표가 사실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오니까는 잘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근데 참고로 외국은 이걸 미리 알려주진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겠죠. 예. 거기는 그럼 되게 철저한 편이니까 미국은. 근데 그들도 실적 추정을 할 거고 그렇죠. 업황을 보고 하는데 열심히 딴 데서 알아봤겠죠. 한 일주일 전 일주일 좀 뭐 며칠 남았는데 그 업황이라든지 그런 걸 꺾을 만한 요지는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이크론도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저기 오늘 또 통화를 해봤는데 그 마이크론 전후로 해서 우리 그 쏠림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거기까지를 모멘텀으로 보고 세게 지르신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런 건 잘 발표할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전자 발표할 때가 또 한 일주일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내가 좀 다른 전략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시즌별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매매에 특화되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냥 전자닉스까지도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요즘 워낙 가파르게 오른 게 있으니 요것을 보는 거죠. 만약 옆으로 횡보했어요. 그럼 마이크론 때문에 오르겠지 뭐. 네. 근데 이미 셌으니까는 이것을 뭔가 이제 변곡적으로 보게 된다. 세론이 될 수도 있다. 네, 아주 일부러. 잘 나오지만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오르고 안 오르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아까 그 JP 모건 자료 봤을 때 제가 막 속으로 웃었는데 저렇게 대답하면 손님한테 혼나요. 일단 물리고 나서 그러니까 물릴지 안 물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고 물리면 더 사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 화내요 손님이. 저도 화내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이거는요 사실 업황은 좋은데 내 타임을 못 잡겠다는 얘기 똑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급하게 올랐으니 조심하란 말도 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급하게 올랐으니까 조심해라 하면은요 급한 다음에 안 급해진 시점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안 급해진 시점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하이닉스도 2주 전까지 4일 연속 조정이 받았고 그 한 달 전에도 5월 달에 조정이 나왔어. 물론 금리 이슈긴 했었지만은 저는 그런 시기를 조금이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네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여기서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수는 높지만 정말 힘든 장에 다들 그럼요.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장도 또 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 이야기해봤고 저희 아침 방송과 또 쭉 내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또 내일 장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박현상 이사님, 김민수 대표님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저희도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갈까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빠밤.